안녕하세요. 오후에도 찾아뵙는 몽실맘,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찾아왔어요. 반갑지요? 두 번째로는요, 아침에는 시를 읽어드렸고, 이번에는 박경리의 말, 이 말이 내게로 스며들었다, 살아갈 힘을 얻었다. 김현숙 지음. 천년이 상상. 우리 도서관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럼 박경리의 말을 공부가 되고, 이거 참 정말 토지라는 말을 앞서기 전에 박경리 님이, 이 작가님이 공부를 하게끔 만드네요. 제 같은 두뇌로 아까 지금 영어를 잠깐 공부를 했어요. 안 되는 영어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면서. 목이 메어 강가에서 울 적에 별도 크고 물살 소리도 크고 아하 내가 살아있었구나. 목이 메이면 메일수록 뼈다귀에 사무치는 서름. 그런 것이 신께 사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되더라. 서러운 사람이 많아 위로가 되고 식민지 조선에도 간도 땅으로 흘러들어온 주갑이란 사람이 심장입니다. 간도는 그 이름처럼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땅입니다. 그곳이 일제강점으로 제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피신처가 되었고 제 땅을 떠난 사람들이 새로운 모색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간도에서 주갑은 서러운 사람이 많아 위로가 되고 세상이 고맙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서름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소중하다 합니다. 서러운 사람이 많으면 위로를 받은 게 나보다도 서른 사람이 많은 게 세상을 좀 고맙게 생각하게도 되제요. 조선에 남았으면 그 더러운 놈이 외놈의 새끼 똥닦게나 됐을 것이요. 누가 뭐라 해도 여기 온 사람들 나쁜 놈보다니사 좋은 사람이 많질 않더라고. 이 주갑이야 본시부터 사람도 재물도 없는 혈혈도 안신 잃을 것이 개뿔이나 있을깐지. 사람 잃고 재물 내버리 감시로 서란풍 모진 바람 마시가며 내동포 내 나라 생각하고 마지막 늙은 목숨 바친 어른들 생각하면 목이 메어 강가에서 울 적에 별도 크고 물살 소리도 크고 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목이 메면 메일수록 뼈다귀에 사무치는 서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되더라. 그 말 아니더라고. 이런 주갑이 말을 듣던 또 다른 조선 사람은 미친놈 호술이라며 코웃음을 칩니다. 내 땅 두고 쫓겨온 신세에 무슨 공연불 같은 소리냐는 거죠. 서러움은 술 한잔 마시고 딱 잊어버리는 게 제일이라는 충고도 덧붙입니다. 그런데도 주갑은 서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마주바닥으로 흘러들어온 게 자란이라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 잃고 재물 내버리 감시로 서란풍 모진 바람 마시가며 내동포 내 나라 생각하고 마지막 늙은 목숨 바친 어른들이 이 소설 속 이야기만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명문대가이자 조선 열대식 부여였던 집안이 전 재산을 팔아 6형제와 일가족 전체가 만주로 와서 항일투쟁을 했던 이혜영 일가가 있었습니다. 영화 암살의 여주인공 모델인 남자인 열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46세의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겠다며 만주로 왔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일본 총독 암살 계획을 주도했습니다. 실존 인물이자 토지 등장인물이기도 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강우기도 있습니다. 명문대가 양반 이혜영도 양반대 며느님 남자연도 러시아로 귀화했던 재해동포 최재형도 한의사 강우기도 모두 간도에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삼포수였던 이도 머슴이었던 이도 독립운동가로 우뚝 나섰으며 이름 모를 이들이 수많은 발걸음도 함께했습니다. 나라 잃은 사람들은 중국과 일본이 사이 공간 간도에서 새로운 발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곳에서 대한독립이라는 공통의 꿈을 그리면서 말입니다. 양반과 삼포수, 여성과 남성, 부자와 머슴, 너나 없이 그러했습니다. 주갑이 말맞다나 나와 내 이웃이 아니 우리 모두가 서럽다는 것이 공통분모가 되어주었고 그래서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를 덮쳤을 때 재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봤던 리베카 솔릿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흔히 재난이 닥쳐오면 인간은 이기적으로 돌변하고 극단적 상황에선 야만적인 모습으로 태보할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위급할 때 자기 생존이 제일 절실한 건 당연하지만 재난을 겪는 동안 특히 재난 이후에 놀랍게도 그와는 다른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진이나 태풍, 폭격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자기 범주를 뛰어넘는 이타심을 발동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만이 아니라 낯선 이웃과 알지 못하는 타인까지 도와주고자 스스로 나섭니다. 재난은 더없이 끔찍한 불행이며 그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에 놓이지만 리베카 솔릿은 그 폐허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들끼리 아니 이전이라면 그 어떤 관계 맺음도 거부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눠주고 서로를 보살피는 가히 혁명적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제나는 지옥을 간통해 도달하는 낙원이라 지칭하기도 합니다. 한편 리베카 솔릿은 재난이란 영어 단어를 다시 곰곰이 살펴봅니다. 재난, 재앙, 비상은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새로운 환경을 뜻하는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재난이라는 말은 나자스케, 재난, 디자스터죠. 재난. 디자스터라는 말은 멀리 또는 없음을 뜻하는 라틴어 디스와 별도는 행성을 뜻하는 아스터로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별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재앙은 카잔스토피 아래를 타는 그리스어와 카자와 뒤집어지다를 타는 스토핀에서 나온 말이며 그래서 재앙은 본래 예상되는 상황이 전복되는 것, 즉 반전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비상이라는 비상인 이메진시라는 단어는 이미지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액체 잠겨 가라앉는 것을 뜻하는 라틴어 메이지 반대말입니다. 메이지 반대말. 그래서 비상의 어원적 의미는 익숙한 것에서 분리되어 갑작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는 일을 뜻한다고 합니다. 실로 영미문화권이 많은 저자가 어원을 탐색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영어나 유럽어 대부분이 라틴어 혹은 그리스어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 그 시원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호기심이겠지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어원을 탐색한다는 것은 그 말에 담긴 사람들이 생각을 살펴보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을 떠올리며 무엇을 알리고 싶어서 어떤 마음으로 말을 만들었는가를 따져보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재난, 재앙, 비상, 어원을 쫓아가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말들이 심층에 간직된 인간이 소망이자 인간이 근원입니다. 재난, 재앙, 비상의 어원은 길잡이가 되어줄 별이 사라져버리고 기존의 것들은 뒤집혔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곳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늘 부정적인 것은 아닐 테지만 그 단어들은 불행을 뜻하는 쪽으로 진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의 심층에는 또 다른 의미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익숙한 타성을 버리고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기회라는 겁니다. 익숙한 모든 것과 결별하고 그래서 고달프고 버거울지라도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희망을 세울 기회 말입니다. 리베카 솔릿이 재난의 어원을 더듬어가며 실제 재난 상황을 살펴가며 찾아낸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재난은 중생에 대한 측은지심, 집착버리기,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기, 무상함이 각성, 불안에서 벗어나기,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적어도 태연작약하기 같은 불교 원칙들을 집중 훈련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역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교란 피해와 상실 없이 재난이 열매를 얻도록 고안된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명확성과 용감함, 이타주의, 위험과 세상의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평온한 마음 유지하기는 정신수양으로 어렵게 얻어지는 것이지만 때로는 재난 시의 끔찍한 상실 속에서 선물처럼 갑자기 쥐어질 수도 있다. 서러운 사람들이 많으니 위로를 받고 서러운 사람들이 많으니 세상이 고맙다는 주가비는 바로 역경 속에서 그것이 주는 선물을 찾아낸 사람, 그리하여 다시 새롭게 살아갈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박경리 선생은 또 다른 사람이 입을 벌려 고통과 환난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육신으로 고통받는 자만이 누더기를 벗고 깨끗해질 것이며 백가죽에 비게 낀 저 눈물 없는 무리들이 언제 그 누더기를 벗을꼬. 고달픈 육신을 탓하지 마라. 고통이 무거운 짐은 벗으려 하지 마라. 과연 재난 속에서 폐허 속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재난일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재난으로부터 식민지라는 폐허로부터 새로운 배움을 얻은 자는 그 배움으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자신 눈물 속에서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목이 메이면 메일수록 뼈다귀에 사무치는 설움. 그런 것이 이승께 사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되더라. 그 말 아니냐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말이지요. 참 뼈다귀에 사무치는 설움.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곳곳마다 어디에들 가서 사시는 거 보면은 대단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말 뭐랄까 그 식민지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꿋꿋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정말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까지 우리나라를 지켜낸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너무 저는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박경리의 말 나는 여기 살기다. 나는 아무데도 안 가고 여기 산다. 라는 말을 내일쯤에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여러분, 바이.